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진행되었던 200개가 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기념식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등, 2등, 3등 어떤 기능이 제일 좋았는지 제가 한번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기상, 또 특별상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제가 좋았던 기능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식수는 일단은 뭐 인사말도 좀 하고, 그리고 시상식도 하고, 인기상, 특별상도 하고, 맺은말로 2024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의 가장 큰 키워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AI, 이제는 뭐 AI를 빼놓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대중화됐고 기능도 급속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바드, 뭐 듀엣, 뭐 챗 GPT,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과 연결이 돼서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서도 사실은 이제 관리 기능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눈에 꼭 보이는 것만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정말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면서 AI 기능하고 잘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가 스마트인데요. 자, 스마트, 뭐 구글에서는 항상 스마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 개선을 많이 했었고, 올해도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 기능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기능, 뭐 UI도 많이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사용하는 특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편리성, UI, UX 등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글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키워드가 뽑혔는데요. 하이브리드 워크, 이제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을 우리가 사이버,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먼 출퇴근, 또 사람들 만나면서 감정 소비, 뭐 이런 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자, 일과 생활의 라이프 사이클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워라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꼭 굳이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코로나 이후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재택근무를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일을 해보면은 내가 굳이 이 일을 회사 가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더군다나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를 보면은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은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이버 상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2023년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 자, 3위는 공동 수상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시트에 메일 머지 기능이 이제 선정이 되었네요. 이제 구글 지메일에서 메일을 보낼 때 사실은 그동안에는 약간은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 그룹스나 아니면 개별로, 아니면은 또 많은 분이 하는 게 또 이제 BCC에 넣고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예 자동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주소를 스프레드시트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것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3위에 첫 번째로 선정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기능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자, 우리가 업무만 가상의 세계에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교육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굳이 이 교육을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뭐 페이는 더 좋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은 마다하지는 않지만은 더 학생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해도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그런 교육으로 2024년에는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 물론 뭐 준비된 그런 컨텐츠를 학습을 하면서 공부도 해야겠지만은 또 플래티스 셋이라고 해서 마치 과제처럼 아니면은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클래스룸 온라인 교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플래티스 셋이 추가가 되었고요. 더 좋은 것은 요번에 동영상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동영상에서 내가 특정 부위에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그 동영상을 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은 동영상하고 결합도 쉽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기능이 그거였어요. 동영상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플래티스 셋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쓰기 교정 듀엣 AI, 이제 AI 생성형 AI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연결이 돼서 글 쓰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이 이제 듀엣 이제 AI 기능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글 쓰고 요약하고 이런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있으면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글을 많이 안 써도 AI들이 작성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챗 GPT나 일반적인 AI 엔진하고 다른 거는, 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것들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 작성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듀엣은 장점이 내 자료를 가지고 내 자료를 정리해서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을 한다고 보면은 이 듀엣은 나의 자료를 베이스로 학습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2로 넘어가겠습니다. 2도 공동수상인데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슬라이드 제어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글 미스로에서 영상 회의를 할 때 보통은 주최자가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자, 주최자를 공동 주최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10명이 다 다른 장소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발표를 하다가 B라는 사람이 좀 이어서 발표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중지를 하고 B가 다시 슬라이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슬라이드에 대한 제어권을 B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상에서 모두 다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 이외에도 구글 미트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서 이제는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글이 요즘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어주고 있는 챗이죠. 구글의 예전에 행아웃 기능이 구글 챗과 구글 미트로 이제 나눠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글 플러스라고 했던 거, 그것이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커런치라는 것으로 갔다가 커런치의 기능이 요번에 이제 구글 챗의 스페이스라는 기능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마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슬랙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도 요즘에 가장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개념도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DM, 그러니까 챗과 그리고 스페이스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그런 것도 다 통합이 되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이제 AI도 그 부분에 같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챗의 UI가 업데이트 된 거가 사실은 그 가장 두 번째로 했고요.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직장인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잠깐 우리 그 1위 발표하기 전에 인기상하고 특별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기상.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앱시트가 드디어 통합이 됐습니다. 2020년에 앱시트를 기업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기존에는 라이센스가 사실 별도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에디션에서 앱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앱시트 강의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앱시트는 우리가 무슨 앱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통합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AI랑 연결이 돼서 많은 부분에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상인데요. 특별상, 이제 구글 코리아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가장 부러웠던 거는 고화질의 그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도 크지만은 거기를 거의 FHD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있는 엔지니어나 뭐 담당자들하고 영상 미팅 할 때도 거의 뭐 TV 보는 것처럼 했었는데, 드디어 일반 사용자들도 우리가 HD 화면으로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도 모니터가 아주 여러 대가 있는데, 뭐 32인치도 있고 43인치도 있습니다. 요새 43인치 모니터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영상 회의를 하면 정말 앞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들고요. 그리고 그 FHD로 본다면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영상도 보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2023년도 대망의 1위 과연 무엇일까요? 스마트 캔버스와 칩을 공동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 공동보다는 연결을 되어 있는 기능이라서 했고요. 스마트 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A4 용지에 그냥 날짜를 썼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날짜라는 개념 구분자로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도 할 수 있고, 위치도 할 수 있고, 문서도 할 수 있고. 기존에는 A4 용지에 어떤 정보만을 담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링크처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구글 닥스나 슬라이드나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AI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똑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날짜고 이것은 지도의 위치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자기가 더 가공을 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쭉 가다가 날짜가 써 있으면 사실 그 날짜가 어떤 의미인지 AI가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칩을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모 앱이라고 하는 노션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구글의 문서들에는 사실 더 풍부한 리소스들이 있어서 연결할 것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칩을 이용해서 스마트 캔버스, 자, 이제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종이라는 하는 개념은 버려야 되고, 마치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다, 문서가 아니고 일하는 공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스마트 캔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4 용지가 가장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일정을 만드는 거. A4 용지를 아무리 뭐 행으로 놓고 프로젝트 일정을 하더라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 스프레드시트를 또 변형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구글 닥스에서 스마트 캔버스 개념으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일정도 놓고 얘기를 하고, 할 일도 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이 스마트 캔버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로 올해 초에 발표가 되면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는 거의 다 스마트 칩으로, 또 우리가 빌딩 블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칩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2023년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대망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계속 정리를 하다가 보니 길이 보이죠. 이제는 뭐 거의 미아리에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드가 많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챗 GPT랑 코파일럿하고 차이는,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범용 그 LLM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정보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레파지토리,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바드에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결이 됐는데 내 지메일, 나의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연결 기능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지난주 메일을 에서 중요 내용을 알려줘. 그러면 나의 지메일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지난주에 수정했던 문서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구글의 바드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다른 범용 생성형 AI들하고 차이가 있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AI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범용 AI를 지향을 할 것이고, 거기 이제 파인 튜닝을 조금 더 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만을 위한 AI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글 AI가 저는 좀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듀엣 AI입니다. 이제 듀엣 AI는 바드는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의 그런 AI이고, 이제 듀엣은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제미나이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많은 AI 엔진들하고 연결돼서 할 것이고요. 뭐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문서를 요약해줘, 이메일을 작성해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나의 그 닥스 문서를 기반으로 자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초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의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또한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 아까 뭐 우리가 인기상이나 특별상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상 만들고 하는데도 우리가 듀엣 A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엣 AI도 이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대망의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개념,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이브리드 웍이 이제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굳이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구글 닥스가 워크플레이스다, 이런 개념으로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키워드는 이제 듀엣하고 바드하고 워크플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한 200개 넘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업데이트가 돼서 저는 재밌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따라와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고 이노베이션의 선두기업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자, 2024년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